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더 속도를 내는 검찰입니다. 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오늘 검찰 조사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송병기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관련 제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또 송병기 부시장이 울산시청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제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문서를 재가공한 당사자로 지목되어 있는 이 문모 청와대 행정관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김기현 전 시장 비리 관련 그 건이고 이거와 별개로 송병기 부시장이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하고 그 송철호 후보의 선거 공약 논의했다 이런 보도도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인근에서 자치발전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등과 만나서 선거 공약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특히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병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 만남으로부터 1년 뒤인 올해 1월에 울산광역시가 실제로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답했나요? 이 보도의 취지가 일종의 그 뭐 어떤 선거 개입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오늘 해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출마 예정자였던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발전 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설명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에 해당을 하고 또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2012년 박근혜 문재인 양측 대선 후보가 모두 공약을 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고요. 네. 또 2017년 6월 달에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기현 전 시장도 이 공공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해달라 건의한 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 전개가 모두 추진하던 사업이었던 거고 이게 어떤 불법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다라는 게 청와대 주장입니다. 그 건은 그 건이고 또 송병기 부시장 지난해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요? 청와대가 첩보를 이첩한 이후인 지난해 1월 말에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 관련 비리 수사 과정에서 송병기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당시에 송병기 부시장은 퇴직 공무원인 상태였고 이후에 송철호 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송병기 부시장은 또 지난해 3월에도 한 차례 더 참고인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송병기 부시장이 상대 후보 관련 비리 첩보를 자신이 제공하고 이로 인해서 시작된 수사에서 또 자신이 진술한 셈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또 그 제보를 다른 루트로도 시도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제보가 이뤄진 2017년 10월보다 한 달 전에 또 다른 내용의 제보가 이제 민정비서관실에 접수가 됐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제보 내용은 경주의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2017년 8월 달에 송병기 부시장을 만나서 경쟁 업체가 사업상 특혜를 얻게 된 배경에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제보를 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 내용은 이후에 공정위로 이첩됐다는 회신을 이 사람은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청와대 여당 하명 수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또 적극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렇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이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이 첩보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문건 내용을 보면 이런 의혹이 뭐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이런 내용들 뿐이고 법률과 관계가 있거나 수사기관이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제 해당 문건에 좀 법적 판단 또는 가이드라인 이런 게 담겨 있다든지 또는 뭐 이게 전문가의 솜씨로 보인다든지 하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박을 한 셈입니다. 홍익표 의원은 그 문건은 또 어디서 났대요? 이 문건의 원본은 현재 검찰이 압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수 경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찰이나 청와대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입수한 문건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료를 확보를 해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앞으로도 해갈 것이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슨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됐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 이제 대검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이번 논란에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근데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논의는 좀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참석을 거부해서 무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뭐 검찰만 따로 불러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형식으로 또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름을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라고 붙여놓고 그 위원회가
주관하는 간담회에 대검 차장, 경찰청 차장 뭐 다 나와라. 그럼 누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17대 1로 검찰을 혼내려고 한 그런 간담회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대목도 있었어요. 아니, 우선 이 기획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에서.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흔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뭐 모양새가 좀 그러네요. 싸우기 두 번째 항목은요. 위기의 워킹맘입니다. 뭐 통계가 오늘 또 발표된 게 있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여성 고용률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한 이런 결과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월급쟁이 워킹맘의 절반은 월 200만 원도 못 벌고 있고 또 전체의 10%는 100만 원도 못 버는 상황이다. 그리고 10명 중 3명은 임시직이다. 이런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좀 여러 가지로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 통계에서도 드러나는데 하지만 좀 이런 개선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한다라는 시사점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말해주세요. 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세에서 54세 취업 여성 중에 임금 근로자가 한 229만 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 임시 일용 근로자는 64만 1천 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작년과 비교를 하면 4만 1천 명이 감소하고 비율도 낮아진 그런 결과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임시 일용직이 많다. 그렇습니다. 임금 수준별로는 이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이 계층이 전체의 33.1%로 가장 많았고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라는 이제 사람들이 전체의 29.5%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 이제 100만 원 미만을 번다고 답한 사람은 10.2%였는데요. 전반적으로 20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비율은 1년 전보다 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중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계청은 최저임금이 상승한 영향이 있고 또 물가 인상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녀 나이가 몇 살인지 자녀 연령대하고 고용률하고의 관련은 어때요? 이 자녀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13에서 17세인 경우가 이제 66.1%로 이 고용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7세에서 12세인 경우가 61.2%, 6세 이하는 이제 49.1%의 고용률이 그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취업 시간으로 봐도 마찬가지 결과인데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33.6시간으로 가장 적었다는 것이죠. 7세에서 12세 자녀가 있는 경우는 37.5시간, 13세에서 17세의 경우에는 39.5시간인 걸로 나타났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평균 취업 시간은 각각 0.3시간, 0.9시간, 0.7시간이 감소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 영유아 보육 이게 제일 문제다 이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자녀 숫자로 보면요. 이 자녀 수로 볼 때 3명 이상의 경우가 고용률이 53%여서 1명이나 2명일 때보다 좀 낮은 수치가 나타나는데요. 즉 앞서의 결과와 종합해서 보면 자녀가 어리고 또 많을수록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또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볼 때 한 번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상용직이었다 하더라도 다시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게 어렵다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은 지금 단순화된 수치만 놓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한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서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게 시급한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